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로 소개할 진짜 한국 문화는 바로 축제입니다. 한국 하면 무슨 축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누가 다가와서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를 말해봐 라고 하면 솔직히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 한국어로 말문이 막힌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제가 축제 얘기를 하면 말문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축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한국은 축제에 미친 나라였어요. 요즘 엄청나게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한국인들은 검색할 때 구글 대신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요. 그 사이트에 축제라고 검색하면 현재 진행 중인 축제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꼭 이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축제를 좋아하시나요? 전 세계에 다양한 축제가 있죠. 저는 축제하면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태국의 송크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서는 축제를 마츠리라고 하죠. 다양한 마츠리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본은 완전 축제의 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막 불꽃놀이를 하고 기모노를 입은 모습이 상상가요. 청춘들이 축제를 아름답게 즐기는 모습. 이게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요. 실제로 일본 축제의 규모가 크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한국에는 무슨 축제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 달 10월, 11월 사이에 음식 축제만 15개 넘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 축제가 이렇게 많다니. 역시 한국은 먹방의 민족인가 봐요. 일단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했듯이 한국 가을은 정말 날씨가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즌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축제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년 축제들이 열리는 한국의 지역 소개, 그리고 그 지역의 음식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국 하면 서울만 알았던 분들도 이걸 보면 한국 지리의 고수가 될 거예요. 참고로 고수라는 말은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어 요리 고수라고 하면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 체스 고수는 체스를 아주 잘 두는 사람이에요. 마스터, 프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으니까 한국어의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가 한국 지리 지도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 과목을 듣기 전까지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어요. 서울이나 저희 집 지역만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리 선생님이 이런 큰 지도를 나눠주시고 여기 있는 지역을 싹 다 암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치와 이름을 다 외워야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뭐가 유명한지, 그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것도 외워야 됐어요.
그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은 지역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디에 있는지 감이 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볼 지역은 바로 대구의 떡볶이 축제입니다. 축제 이름이 대한민국 떡볶구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떡볶이인데 지역 이름인 대구와 합쳐서 떡볶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귀엽네요. 제가 팟캐스트를 할 때마다 떡볶이를 엄청 좋아한다고 맨날 말해서 이젠 잘 아시죠? 근데 이 대구라는 지역이 원래도 음식이 맛있어요.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도 대구에 있어요. 떡볶이 먹방 이런 거 찾아보면 이 떡볶이가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가게가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떡볶이의 박물관이 대구에 있대요. 떡볶이 박물관까지 있다니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직접 대구에서는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꼭 가보고 싶어요. 와, 올해 이 축제에 무려 27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떡볶이를 참 사랑해요. 그쵸? 여러분들도 대구라는 지역에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떡볶이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먹기만 해도 하루가 다 갈 거예요.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는 비빔밥으로 정말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주 하면 바로 비빔밥이 떠오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 축제가 열립니다. 전주는 도시 이름이에요. 전라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라도 안에 전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라도라는 지역이 음식으로 정말 유명해요. 특히 한식. 아까 말한 대구랑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음식이 맛있어요. 전라도에는 옛날부터 땅에서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요. 이걸 한국인들만 아는 표현으로 손맛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맛은 그냥 레시피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정성으로 만드는 맛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는 요리를 먹고 손맛이 느껴진다고 해요. 할머니 손맛, 엄마 손맛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근데 이 전라도라는 지역이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비빔밥의 고장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고장은 고장나다, broken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전통적으로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지역을 뜻해요. 비빔밥의 고장. 특히 전라도 김치는 진짜 최고예요. 저는 전라도에 살지 않지만 택배로 전라도 김치를 시켜서 먹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에서 조금만 밑으로 가요. 그러면 광주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김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의 김치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김치가 양념이 풍부하고 맛이 진해요. 그래서 서울 김치보다 훨씬 짙은 붉은색을 띠고 매운맛도 강해요. 자극적인 맛인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 많은 축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김밥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한국 SNS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김천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13만 명인데 축제에 10만 명이 왔대요. 그럼 거의 꽉 찬 거 아닌가요?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엄청 오래 기다려서 김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전주라는 곳은 원래부터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특이하게도 이 김천이라는 지역은 원래 김밥이 막 유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번 김밥 팟캐스트에서 소개했던 김밥 천국이라는 곳 기억나시나요? 그게 한국인들한테 김밥으로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김밥 천국을 줄이면 김천이 돼요. 그래서 이 김천이라는 지역이 김밥과 연관이 생긴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또 이 축제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국의 광고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했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유명해지면 관련도 없는 분야의 광고를 뜬금없이 많이 찍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에서는 유명 가수 대신 김밥 노래를 부른 자두라는 가수를 초대했어요. 저희한테는 추억의 가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김밥의 메인 재료인 계란을 상징하는 스탠딩 에그라는 가수 등을 초대했어요. 진짜 김밥의 진심인 게 느껴지시죠?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엄청 좋아할 때 좋아하다라는 표현도 물론 좋지만 뭐뭐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가 한국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 너 한국어 공부에 진심이구나. 얘 진심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팟캐스트의 분량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이라는 곳의 한우 축제입니다. 한우는 한국의 소고기를 뜻해요. 이 횡성은 강원도라는 지역 안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해요. 소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횡성하면 바로 한우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은 대전의 와인 축제입니다. 대전은 제가 옛날에 팟캐스트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전은 빵이랑 칼국수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칼국수 축제가 아닌 와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엥?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 와인이 처음 생긴 곳이 바로 이 대전 지역이라고 해요. 이 축제에서는 와인을 마시니까 꼭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네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은 문경 사과축제입니다. 이렇게 백설공주가 사랑한 사과라고 꾸며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기한 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 사과 축제인데요. 이렇게 사과 축제가 2개나 열릴 만큼 한국 사과가 정말 맛있는데 막상 마트에 가면 사과가 진짜 비싸거든요.
진짜 10,000원이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의 과일은 비싼 것인지 그 이유도 나중에 팟캐스트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강경이라는 지역에 젓갈 축제가 있습니다. 강경은 젓갈의 고장인데요. 그럼 젓갈이 뭘까요? 젓갈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생선, 새우, 조개 같은 해산물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발효한다 라는 건 영어로 ferment인데요. 대표적으로 김치가 발효 음식으로 유명하죠. 젓갈도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짭짤하고 자극적인데 맛있어요. 그래서 이 젓갈은 대표적인 밥도둑입니다. 밥도둑이라는 표현 제가 예전 팟캐스트에서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밥을 다 훔쳐갈 만큼 맛있다는 뜻이었죠. 엄청 다양한 종류의 젓갈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오징어 젓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산물도 좋아하고 짜고 매운 걸 좋아한다 하시면 꼭 젓갈을 드셔보세요. 여러분 나라에 한인마트가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젓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강경이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해산물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젓갈이 유명해진 거예요. 자, 아직도 많은 음식 축제가 남아있지만 저희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축제들을 살펴봤어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축제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여기서 단 하나도 못 가봤다는 게 좀 아쉽네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돌아다녀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축제에 가장 가고 싶었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김치 축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떡볶이지만 뭔가 김치를 축제에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치는 보통 집에서 먹는 반찬 느낌이거든요. 그런 반찬을 야외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밥이랑 먹는다? 더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제가 축제를 직접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